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저 국민정원인 농막하고 최령 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이 농막하고 최령 쉼터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왜 그런지 잠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농막을 업그레이드한 형태가 이제 최령 쉼터인데요. 이 최령 쉼터를 이제 국가적 지원 사업으로 조금 이제 집중 육성을 해보겠다 하는 그 하나의 첫 발자국으로 그동안의 농막을 사용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죠. 1차적으로 뭐 전기 수도 정화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가 좀 정비가 돼서 이제 기존의 그 전기 수도 정화조는 다 됐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 농막에서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 달랐습니다. 공무원마다 다 달랐고, 또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농막의 형태도 달랐고 구조도 달랐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막이 사람을 잡는다. 먼저 이제 일단은 농막이 불법 농막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단속을 좀 했죠,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특히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단속을 했고, 특히 아주 뭐 그 주변에 있는 그 선량한 농막로까지 다 단속을 하고 이것저것 트집 잡는 바람에 농막이 사실상 굉장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농막만 단속할 게 아니라 이 토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애로사항이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그 정말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어떠느냐 잠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뭐 농사용으로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걸 이제 개선하고자 이제 최령 쉼터로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했지만 이게 또 고통스럽네요. 왜 고통스러우냐? 이게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발표가 바로 돼서 바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제 시행 날짜가 사실상 이게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발표가 이제 총선 이후에 바로 시행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뭐 총선 결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제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토지나 주택 같은 이제 이 부동산은 사실상 이제 큰 돈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 흐름을 좌우하고요. 그리고 큰 물꼬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이 판매가 잘 되고 매매가 잘 되고 이러면은 이제 시중에 이제 자금도 유통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근래 보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뭐 거의 그게 없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토지를 이제 살려고 하면은 사는 데 대한 제약 조건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심리인데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큰데요.
이제 이런 토지 매매가 스톱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농막을 할까 이제 쉼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 중인 분들은 지금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이제 정부 발표가 이제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되려면은 이제 또 국회에서 이제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제 실종되고 특히 이제 농촌의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톱돼 있는 상황이라 뭐 더 거론할 필요도 없죠. 농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심각하고 정말 밥맛도 없다, 잠도 안 온다 하는 농민들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농촌에서야 뭐 자산이라 해봐야 뭐 별게 있겠습니까? 뭐 소 몇 마리 키우다가 뭐 농장이 어떠느니 또 그리고 뭐 우사가 어떠느니 뭐 돈사가 어떠느니 이렇게 해서 냄새난다 지탄받고 이러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염병 한번 돌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가축들이 다 몰살해 버려 갖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사실상 실질적으로 망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너무 자금 경색이 어렵고 이러니까 토지라도 좀 팔려고 했더니까 이 정부 규제로 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손을 보면서 이제 어려워진 이런 상태인데다가 이번에 또 농막마저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농민들하고 이제 국민들을 좀 도와준다 하면서 체령 쉼터를 이걸 발의를 한 거예요. 이걸 발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게 시기예요. 빨리 좀 이걸 시행을 해서 그냥 법제화를 해서 그냥 이걸 처리를 좀 해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황은 이제 아직 이제 전반기니까 이런 수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나 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이나 그리고 뭐 이 농촌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죠. 지금 뭐 이 농막을 할 것인가 체령 쉼터를 할 것인가 이 도심에서는 이제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해서 지금 뭐 시골로 가지도 못하고 기다려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타는 거는 사실상 보면은 이제 농민들이겠죠. 뭐 저 도심에서 많이 와도 걱정거리, 안 와도 걱정거리.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사실상 도움이 좀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 걱정거리. 그리고 이제 또 아예 발길이 끊어져 버리면은 또 뭐 일단 시골이나 이런 쪽에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걱정거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개인들이 돈이 일단 돌고 그리고 부동산 토지 이게 매매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 동영상 이걸로 해서 당신 욕심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이 농막을 기초로 한 체리형 쉼터가 설 수 있는 토지, 이 토지가 기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가 기초가 돼야만이 토지를 사야만이 이 시골로 올 수도 있고 그 위에 어떤 구조물을 놓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짓든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지 매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귀농, 귀촌 이런 인구들이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 인구 유입에 기대를 좀 걸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토지를 사게 되면은 사람이 오게 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거기 위에다가 농막을 하든 건축을 하든 뭐 쉼터를 하든 뭘 하든 어떻든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올리려면 어떻든 지방에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인력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 같은 것도 또 대여해서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또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도 이제 지방에서 다 써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돈이 돌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토지부터 안 팔리니까, 토지부터 제동이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스톱되다가 보니 이 심리가, 도시는 뭐 괜찮을 줄 아세요? 도시도 역시 시골로 가는 분들이 마음이 똑같아요. 그 국민이 시골로 가고 도시에 있고 하는 건데 그 국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리가 이심전심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심이든 뭐 경기권이든 할 거 없이 요즘은 토지가 안 팔려요. 매매 자체가 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뭐 큰 실타래를 어떻든 장비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살짝 끝매듭만 잘 지으면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는 게, 그게 바로 토지, 농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막을 포함한 체류형 쉼터의 이제 중요성을 오늘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예를 들면 거절한다든가 이렇게 못하게 한다든가 제약이 많아지고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이 자연으로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조물주께서도 명령하셨는데, 하물며 그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 5일은 일하고 이틀은 쉬고 싶어요. 그럼 이틀 쉴 때에 국내에서 가는 걸 막으면 어디로 갈까요? 외국으로 다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외국으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국내보다 더 싼데, 패키지로 갈 경우에는 강원도 가는 값이면은 동남아 가요. 강원도 가서 한 2, 3일 쓸 거면은 동남아 갑니다. 그러나 이건 자랑이 아니지만 안 가는 이유는, 기왕이면 돈 한 푼 쓰더라도 국내에서 쓰고 우리나라에 쓰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농막이나 이 체류형 쉼터 이런 거를 활성화를 잘해서 제도를 잘 만져서 이렇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이 국민들도 이걸 고맙게 잘 쓰겠냐고요. 지방 경제에 도움도 되겠다. 또 그리고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지방에 관광객들이 많아야 지방이 삽니다. 솔직히 그 관광객만 조금만 와도요, 관광 수입만 해도 먹고 살아요. 웬만한 그 지역 단위에서는.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한 명, 두 명 와서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병 사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물건도 안 사면서 화장실만 써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들 와서 똥만 싸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와도 똥만 싸고 가도 좋아. 일단 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을 다 유입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난리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물며 솔직히 그 돈 싸들고 가서 땅 사주고, 그리고 또 도심에서 좋아하는 땅은 또 시골에서 나빠해요.
왜냐하면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거든. 자갈밭에다가 돌밭에다가 구렁지고 언덕지고 비탈길에다가 이런 거를 시골에서는 그런 땅은 땅 취급 안 해요.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땅이 최고예요. 자갈밭이고 뭐 그리고 그냥 뭐 저 험하고 막 위로 올라가는데 막 언덕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버린 땅을 시골에서 농민들이 버린 땅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너무너무 저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돌짝밭 그리고 언덕 위에 벼랑 끝에 있는 거 농사 안 되는 쪽을 또 좋아하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무가 가는 땅도 묵은 땅도 다 개간해 주죠. 그리고 지역에 돈 쓰죠. 그리고 농막 쉼터 이걸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지방 경제에는 아주 그냥 대단한 큰 일을 한다고. 그리고 광심이 얘기를 한다면은 관광객 사실상 한 10사람, 50사람 몫을 농막 하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팔아주고 돈을 쓴다고 그 지역에.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또 도움 안 되는 짓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똥만 싼다고 해서 너 오지 마 이럴 거예요? 너 화장실만 쓰니까 당신은 화장실만 쓰고 물건 안 살 거니까 앞으로 이쪽 관광 오지 마. 그렇게 할 건가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은 와서 버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주고 자기네들 버려야 되지만 농막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안 줘요. 오히려 도움을 주지. 그러니까 이제 다 솔직히 뭐랄까요. 인구 소멸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이거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망해야 정신 차릴 건가요? 서로 진짜? 시골은 농촌은 농촌대로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도 망하기 직전에 지금 보면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기구까지 만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 한 명 나오면은 한 명당 1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 한 명 나오면 1억을 줄 정도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는데 얘네 유튜브 나온다고 저러네. 1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 1억을 보면은 그렇게 써서 한 사람을 유입하는 이런 정도로 사람이 귀해요. 이제는 뭐 못생기고 잘나고 뭐 싸가지 없고 이런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와서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아주 팍팍 줄 거예요, 매년. 왜? 한 부부가 한 명도 낳질 않아요. 최소한 2명은 낳아줘야 그게 나중에 그대로 인구가 갈 텐데, 부모가 2명 죽으면 자손이 2명 있잖아요. 2명은 낳아줘야 본전이지. 근데 2명이 생산한 게 1명도 안 돼. 0.6명, 0.5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0년, 20년 뻔하잖아요. 이제는 인구가 서로 한 명을 갖다 서로 당기려고 그러는 거야. 내놔, 이 사람 내 거야, 이 사람 네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싸울 거예요. 한 명을 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쓰세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돌새든 밤새든 간에 무조건 일단은 사람만 오면은 일단은 받고 그리고 사람 유치를 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류용 농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물론 그래요. 외국으로 이 관광객들이 이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민 이제 여가 생활 있잖아요. 국민 여가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뻔하잖아요. 어딜 갑니까? 주말에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파에 뒹굴뒹굴 하면서
그 휴대폰 하루 종일 휴대폰 동영상 틀잖아요. 너튜브 하루 종일 봐. 눈이 아파 못 볼 정도로 볼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화관 아니면 뭐 가서 먹방 먹는 거야. 뭐 그냥 이것저것 뭐랄까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공룡같이 막 흡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치료될 게 없어요. 국민들의 여가 생활이 뭐가 하나 되나.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고 힘들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자연만큼 심리적인 치료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신경정신과, 옛날로 말하면 이제 정신과죠. 정신병원. 왜 병원 간다고, 정신병원에 간다고 다들 뭐라 하지만은 요즘에 그 신경정신과라고 바뀌었죠. 신경정신과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가요. 심리치료 다 받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국민들은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쫓기고 힘들어해요. 이런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을 촬영 쉼터, 농막이 그거를 대신해 주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인 시책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이 출산율이 이제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출산율 한번 보세요. 사람이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러면은 둘이 뭐 여유가 있어야 손을 잡든지 뽀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애도 낳고 그렇게 살죠. 근데 심리적으로 쫓겨 불안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 집 문제,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문제, 이걸 생각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이게 출산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농막이나 이런 체령 쉼터를 활성화를 빨리 해서 마음 놓고 누구든지 가서 일단은 적은 돈으로 일단은 농지 위에든 가서 농사도 좀 지으면서 텃밭도 하면서 체력 쉼터 이걸 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뭐 솔직히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해야 될 시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리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를 먼저 국가는 염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1위인데요. 야,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젊은 청춘에 왜 죽어야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들에게 좌절을 심어줘야 되는 건죠? 이 마음 놓고 해서 하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집에 한 집이 농막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말 이 체령 쉼터를 하나씩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하다 보면 이제 놀러도 가겠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해갖고 이제 시골 문화도 하고 시골에서 텃밭도 지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래요. 정말 욱하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야,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심리적이에요. 욱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 욱할 때 그때 자살이 되는 거고 그때 또 이 살인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살인을 이걸 줄이는 거는 국민 심리를 안정화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뭐 마약을 먹어서 안정화를 시키겠습니까? 국민을 뭘로 안정화를 시키겠어요? 제도적으로 시골로 갈 수가 있고 자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예,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지금 뭐 이걸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리원 쉼터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농막이나 최리원 쉼터가 활성화되면 이제 전원 주택 건축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원주택이 6평, 10평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전원주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6평, 10평을 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거론할 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농막 같은 경우는 기존 농막로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마음 편히 이제 영농을 체험하고 휴식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농막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농막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막을 하던 분들이 이제 체류형 쉼터로 좀 전환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존 농막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체류형 쉼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전환 서류를 뭐 이것저것 해서 자꾸 규제만 만들지 마시고 극간소하게 해서 그냥 서류만 내면은 바로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뭐 며칠 있다가 와라 이러지 말고 당일에 처리를 해갖고 바로 처리해 버리시면은 이게 정말 체령 쉼터가 곳곳에 많아지고 농지마다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뭐 토지가 줄어드니 어쩌느니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고 우리나라 토지가 얼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토지에 그 10평짜리 쉼터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논밭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들 같으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논밭 많게 해드릴게요. 뭐 걱정되는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중장비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장비 포크레인 갖다가 기존에 황무지가 돼 있고 임야화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하루나 이틀이면 한 3,000평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밭을 만들어 드릴게. 대통령님, 농지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한 대 맡기서 내가 해드릴게. 장비 때만 주면 내가 해드릴게. 그거 1,000평 만들고 싶어요? 10,000평 만들고 싶어요? 며칠이면 돼요. 지금 묵어 있는 거 수백만 평이 묵어 있는데도 그건 왜 얘기를 안 하고 농막 하나 6평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마치 요런 시골 보면은 요런 나뭇잎 하나를 갖다가 내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 나뭇잎을 갖다가 이게 벌레 먹었다 이러면 이 벌레 먹은 나무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벌레 먹었다고 보이게요?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정치꾼들 얘기 듣지 마시고 모사꾼들 얘기 듣지 마시고, 만약에 농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뭐 정말 저 국가에서 돈 없다 그러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 공짜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정보 필요하세요? 제가 포크레인 갖고 다 해드릴 경우 있어요. 뭐 재산 많지는 않아도 그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놈에 갖다가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농막에다가 농막 6평 올려서 만약에 예를 들면 만 가구가 그 농막을 신청했다 합시다. 10,000개밖에 더 돼? 6만 평밖에 더 돼요? 6만 평 그거 한 2, 3일이면은 저 밭을 6만 평을 만들 수 있겠네. 뭐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지. 그러니까 현실하고 탁상공론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거는 국가혁명을 좀 하자는 얘기죠. 그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해봐야 그 밥이고 공무원들 그게 그거고 맨날 해봐야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으세요. 예?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피 터지는 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국민 여론을 조사해 보시면 아마 90%가 주말 농장 하기를 원하고 자연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 90%일 거예요.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연으로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맨날 TV나 보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거기서 저 인생 거기서 막 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정부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얼른 이 국민 정원인 체류형 쉼터를 빨리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 중간에 가서 그 야당이 이 뭐 국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대통령이 잘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제동을 건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학력이 높은 우리 국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말 참 답답해요. 답답해. 왜 이렇게까지 국토를 갖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 작은 국토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 농사만 짓게 만드는 건지 난 진짜 하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농촌에 서울 본사가 여기 농촌에 모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농촌에 와갖고 농지 조금 저 한쪽 귀퉁이에다가 거기다가 그 기업 사옥을 만들면 안 될까요? 사옥이 뭐 높이 해봐야 그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자연 속에서 전부 다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IT로 아니면 AI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토를 효율적으로 효율 활성화를 해야 될 텐데 왜 농사만 이제 생각을 하냐고. 왜 농사만. 답답한 사람들아 좀. 농사만 생각하다가 국민들은요 이리저리 코 막히고 눈 막히고 귀 막히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살하고요 지지고 볶고 하다가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사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세계 1위잖아요 자살률이. 자살 어떻게 하면 안 하게끔 하는 걸로 정치꾼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깜빵 갈까 봐 겁나요? 그런 걸로 내 주변에 있는 정치꾼들 다 거기에서 몰려 들어가고 전부 다 그걸 방탄을 하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누굴 얘기를 안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국민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바닥에 흙이라도 집어먹을 만큼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너들은 뭐냐? 뭐하는 솔직히 종자들이십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 주는 세금을 갖다가 지네끼리 세금 막 월급은 지멋대로 막 올리고 매년마다 15% 20%씩 올려 쳐먹고 기초단체장 처음에는 무료봉사 한다고 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한다고 껍적거리더니 지금 얼마야 월급이? 500만 원 넘었잖아. 월급 하나 없이 명예직이라며. 군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명예직이라며 돈 안 받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500만 원씩 받았어요? 국민한테 보고했어요? 아직도 국민은 500만 원씩 받는 거 몰라. 받은 만큼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고. 이번에 하니까 나라까지 다 팔아먹어도 가만둘 것 같아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정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또 가슴이 더 아프겠어요. 더 속상하고 더 열받고. 세금 있잖아요. 국민들 그 세금 내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내 월급도 안 나와. 자원봉사요. 팔려니까 내가 돈 들어간 돈은
그 가게에 묶여 있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란 말이요.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대파만 흔들리면 다요? 그러면 대파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지. 대파가 잘못됐으면 쪽파를 하든지 양파를 하든지 국민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깜빵 가는 건 두려워서 이만하겠습니다. 다 초원으로 가세요. 정치하는 놈부터.